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숲으로 떠나는 감동 생태 여행이라는 주제로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 삼성초등학교랑 저희 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초등학교는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27명이에요.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인데요. 저는 6학년 학생 7명을 가르치고 있고요. 7명의 학생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초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 숲이 너무나도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에게 숲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숲으로 떠나는 감동 생태 여행이라는 주제로 짧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와주셨으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하신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같이 공유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선생님들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 캠핑 좋아하시는 분 여쭤보면은 왠지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까 해서 다들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 주변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주말마다 캠핑 장비를 다 챙겨서 캠핑을 다니시는지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잡한 도시를 잠시 떠나서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캠핑을 가신대요. 그 선생님에게 자연은 편안함과 휴식을 주는 곳이고 주말마다 시간을 찾아가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쩌면 자연이라는 곳은 일상과 분리되어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하는 그런 특별한 곳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연은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자연을 가르쳐야 하죠. 자연에 대해 알아가고 인간의 감성을 통해 생태계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활동, 그것이 바로 생태교육입니다. 생태교육은 학생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자신과 환경의 관계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학습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교육은 반듯한 인격과 인품 형성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태교육과 관련해서 숲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숲. 아이들에게 숲은 즐거운 놀이공간이자 모험의 출발점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아주 호기심 가득한 공간이죠. 또 숲이라는 곳은 아이들에게 또는 뭐 어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미지의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모험을 하고픈 마음이 공존하는 공간, 이제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숲으로 떠나는 생태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4가지 역으로 나눠서 함께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역은 숲 모험역, 두 번째는 숲 놀이역, 숲 노작 활동역, 숲 예술 활동역. 그래서 숲 교육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험, 놀이, 노작, 예술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4개의 역으로 한번 구성해 봤어요. 사실 아이들은 나무와 친해지고 뭐 물장난도 치고 들에 핀 꽃도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좀 느껴야 되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기도 전에 아이들은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는 것부터 배우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온전히 한번 숲을 느껴보자. 그래서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시간이면은 날씨와 상관없이 아침 산책을 학교 숲으로 떠납니다. 강화는 어저께 비가 왔어요. 아마 인천 전 지역에 비가 온 것 같은데 어제도 우산을 쓰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산을 쓰고 이제 학교 텃밭이 있다 보니까 장화가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이제 학교 숲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꾸준히 산책을 하다 보니까 지난 산책길과 변한 모습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숲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까지는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교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어떤 꽃이 있는지, 어떤 꽃이 피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아이들과 함께 숲으로 모험을 떠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나무, 또 꽃, 또 연못 위에 있는 소금쟁이. 첫 번째 사진은 아이들이 소금쟁이를 잡는 모습이에요. 소금쟁이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물속에 있는 곤충들, 줄지어가는 개미들. 왜 그렇게 개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연못에 사는 올챙이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챙이를 잡아갖고 교사동 앞에 있는 수생식물 화분에다가 이제 옮겨주더라고요. 새 집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때 잡았던 올챙이들이 지금은 뒷다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은 이제 앞다리 나오고 이제 개구리로 변하는 모습을 아주 가까운 모습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참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숲길을 걸으면서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매주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면은 또 봄꽃도 피죠. 그래서 아이들과 산책로를 따라서 봄에 핀 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사진작가가 돼서 카메라에 꽃 사진, 자연 사진들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꽃들 중에는 사실 이름을 아는 꽃도 있지만 처음 보는 이름 모를 꽃들이 더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냉이꽃 아시나요? 냉이꽃? 이게 같이 한 공간에 있지 않아서 아시는지 모르시. 혹시 아시는 분은 하트를 한번 날려주시겠어요? 냉이꽃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저도 사실 작년까지는 몰랐어요. 냉이국만 먹었지 냉이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아이들이 가다가 어느 날 선생님 이거 냉이꽃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꽃이 정말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꽃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들의 이름도 한번 불러주기도 했고요. 만약에 학교에 숲이 없더라도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있는 나무나 꽃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찍은 꽃들은 온라인 전시 공간에 올려서 전시도 했습니다. 이렇게 봄에 피는 꽃, 또 자연물, 여름, 가을, 겨울. 아직 가을이랑 겨울은 오지 않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매일매일 걷던 그 숲길을 따라서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4월달 어느 날 또 숲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숲길을 따라서 모험을 떠나고 있는데 건물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삼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제 강화 지역에 사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관사예요. 근데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진에 보면은 벽면에 구멍이 몇 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왜 저 건물엔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바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새가 산대요. 새들이 구멍을 뚫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참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근데 진짜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언젠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새 집을 마련해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서 새 집을 만들었습니다. 새 집은 숲길을 따라서 마음에 드는 나무 한 개씩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이제 자기가 만든 새 집을 달아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새 집 달아주고 매일매일 산책을 갈 때마다 이제 그 새 집에 새가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이제 그런 식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매일매일 걷는 그 숲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미 하나하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5월달 좀 지나서 또 아이들과 함께 매일 걷는 산책길에 숲길에 꽃밭을 좀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꽃씨를 사서 파종할까 이제 막 회의를 했는데 백일홍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반이 백일홍 반이더라고요. 6학년 백일홍 반. 그래서 그럼 백일홍으로 하자.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자 원하는 백일홍, 백일홍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꽃씨를 구입해서 정성스럽게 파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싹이 나고 잎이 늘어나면서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예쁜 꽃이 이제 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길도 이렇게 관심과 의미를 가지면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길이 되더라고요. 매주 1회 또는 2회 숲길을 따라 걷고 꽃을 심고 새 집을 만들어 주었더니 이제는 그냥 숲길이 아니라 우리만의 즐거운 숲 탐험로가 완성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에 관심을 두면 소중함이 더해집니다. 매일 걷던 그 길에 하나씩 의미를 더해가니 즐거움이 조금씩 늘어나는 기분이라고 한 학생이 말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무를 정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매일매일 걷는 그 숲길 위에 자신의 나무를 하나씩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건 너 나무야, 이건 누구누구 나무야 라고만 했는데 사실 이제 숲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나무에 이름을 써주는 그런 나무 이름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프링으로 된 게 2,600원짜리를 샀는데 그 나무 이름표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앞면에는 자기 이름을 썼고요. 뒷면에는 자신의 꿈을 쓰고 내가 선택한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숲 산책을 할 때마다 각자의 나무를 한 번씩 찾아보면서 걷게 된 것이죠. 또 이런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기 나무에다가 천을 이용해서 내 나무에 나만의 집을 짓고 잠깐의 휴식을 갖기도 했죠. 내가 만든 집에 이제 앉아갖고 눈을 감고 평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그 숲속 소리, 여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산에 가만히 앉아서 주변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새소리가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또 이름은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새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숲 모험을 통해서 생태적 지식도 배워가지만 생태적 감수성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숲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실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역은 숲 놀이역입니다. 아이들에게 숲은 정말 좋은 놀이터죠. 그리고 놀잇감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놀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숲에서 정말 재밌게 놀더라고요. 숲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외줄 위에서 이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떨어지지 않고 힘을 합쳐 순서대로 서는 놀이예요. 이거 아주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키가 큰 순서대로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제 서로의 키를 그 줄 위에서 이제 비교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키 순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뭐 키 큰 순서대로가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집이 가까운 순서대로 뭐 이런 식이라든지 뭐 다양한 미션을 주고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죠. 만약에 외줄이 없다면은 뭐 쓰러진 나무 또는 뭐 화단 경계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칙도 간단하고 정말 쉬워 보이는데 이게 의외로 해보면은 서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은 절대 쉽지 않은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그런 놀이 활동입니다. 맨날 걷던 숲을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도 한번 가봤어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보는 놀이도 참 즐거웠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다치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 이렇게 막 가다가 점점 이제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나중에는 숲길에 없는 그런 장애물도 막 만들어내고 낭떠러지도 만들어내고 처음에는 짧게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리저리 이제 손을 잡고서 이끌면서 멀리까지 갔다 오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는 친구를 난감하게 만드는 하지만 아이들 모두 즐거웠던 그런 놀이 활동이었습니다. 숲속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도 참 재미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나뭇잎 등을 이용해서 서로 꾸며주는 활동도 정말 즐거웠어요. 마찬가지로 장난기가 있는 친구들이 정말 다양하게 꾸며주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사진처럼 숲속에서 다양한 모양의 자연물을 찾는 숲속 보물찾기도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뭐 별 모양을 찾아온다든지 사각형 모양, 원 모양, 삼각형 모양 다양한 모양을 찾아오는 이제 그런 보물찾기 놀이였고요. 또 자연물 찾는 보물찾기는 다른 버전으로도 한번 해봤어요. 종이에 미션 쪽지에 찾아야 하는 자연물을 적어주고 각자 숲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오는 이제 그런 활동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션 종이에는
열매 1개, 또는 뭐 향기 나는 것 1개, 거칠거칠한 것 1개, 숲에서 중요한 것 1개, 또 나에게 중요한 것 1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물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숲은 아이들에게 놀기에 참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항상 위험하니까 가지 마, 뭐 위험하니까 같이 가, 뭐 이런 말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놀이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숲에서 뛰어놀 때 아이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 또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역은 이제 노작 활동력이에요. 저희는 이제 텃밭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텃밭에서 식물을 직접 심고 기르고 잡초도 뽑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힘든 것을 참아내면서 자연이 주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3월달 제일 먼저 심은 식물은 감자입니다. 6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 중에서 식물에 대해 배우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감자 그림과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감자를 직접 심고 가꾸면서 나중에 감자를 수확하는 것까지 삶 속에서 노작 활동을 통해서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감자 언제 캐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감자는 24절기 중에서 하지쯤 캡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은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인데 땅속에 있는 감자에 싹이 난대요. 그래서 하지쯤 캔다고 해서 하지 감자라고 한다는 것도 직접 감자를 심고 수확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감자는 추위를 잘 견디는 작물이지만 고구마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5월 중순 이후에는 고구마도 심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싹이 난 씨감자를 땅에 심는데 고구마는 고구마 순을 땅에 이제 밀어 넣어서 이렇게 심어요. 아마 가을이 지날 때쯤이면은 맛있는 고구마도 이제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자 고구마 옆에는 방울토마토도 심었습니다. 방울토마토 심었는데요. 실과 성취 기준 중에서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는 사실 심기만 하면 크게 손이 가지 않는데 토마토는 되게 자주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산책길에 잠시 둘러서 살펴보기도 하지만 실과 시간에 틈틈이 이제 가서 이제 관리를 해줬습니다. 토마토는 이제 유인줄이라는 걸 만들어줘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유인줄도 만들어주고요. 또 방울토마토가 많이 열 수 있도록 순도 따주고 일단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텃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도 이제 식물 가꾸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화분에 정성스럽게 씨를 파종하고 물도 주고 이렇게 자신의 반려식물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또 환경오염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면서 공기정화 식물도 심고 교실에 이렇게 두었어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키워볼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이제 해바라기 씨앗을 심어서 가족과 함께 키워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마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작은 해바라기 꽃이 아마 이제 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역은 이제 예술활동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숲길을 따라 이제 걸으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이제 활동 몇 가지를 했는데요. 천연 염색을 아이들과 한번 해봤습니다. 천연 염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염료 중에서 치자를 이용해서 손수건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한 손수건은 뭐 아까 전에도 사진에 나왔지만 놀이 활동에 이제 이용하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선생님들 혹시 7월 3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7월 3일.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7월 3일은 국제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6월 달부터 에코백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이제 에코백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자연물과 햇빛을 이용해서 한번 염색해보기로 했어요. 천연 염색으로. 그래서 원리는 이제 햇빛에 반응하는 염료를 이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 사진처럼 자연물을 이제 OHP 필름에 이제 붙이고 에코백 위에다가 염료를 발라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자연물이나 이런 것들 붙인 OHP 필름을 올려놓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다가 한 15분 정도 놔두면은 햇빛이 통과한 부분은 이제 염색이 되고 통과하지 않은 부분은 하얗게 염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 아이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 사례도 나왔어요. 이 햇빛에 두고 15분쯤 지나면은 물로 이제 세제로 물과 세제로 이제 천에 묻어 있는 염료를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씻는 동안에도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색되지 않았던 하얀색 부분에도 염색이 되는. 그래서 이 사진 속의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정말 잘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씻을 때 햇빛에 놓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염색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만든 에코백은 저희가 7월 3일까지 동네 슈퍼나 마트 이런 데 갈 때 가지고 가서 이용하기로 일단 그렇게 했고요. 다음으로 매일 걷던 숲길 풍경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 다 같이 숲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각자 원하는 풍경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풍경을 풍경화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그리는 학생들 왼쪽처럼 정말 잘 그리는 학생도 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정말 조금 재밌게 그린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술 활동력의 마지막인데요. 아침에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힐링 카페를 이제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를 준비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꽃차를 한번 마셔보자. 그래서 이제 메리골드 차, 국화차, 캐모마일, 그다음 페퍼민트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금요일마다 따뜻한 차,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물을 넣어서 시원한 차를 이제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도 되돌아보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숲길로 떠나는 생태 여행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봤어요. 아이들에게 자연은 어떤 곳일까? 저희가 맨날 수업 시간에 지구는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아이들이 온전히 자연을 느끼고 또 자연의 경이로움을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 어떨까? 물론 학교마다 숲이 잘 조성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만약에 숲이 없더라도 학교에 있는 어떤 나무가 있을까, 또 어떤 꽃이 있을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이들에게 자연은 정말 훌륭한 놀이터이자 배움터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오감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려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스탈로치의 말로 마무리를 좀 할까 해요. 아이들을 자연으로 내보내라. 언덕 위와 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곳에서 아이들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때 가진 자유의 느낌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 짧은 글로 오늘 생태 여행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싶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또 짧게 나누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례를 함께 나누는 게 어떨까 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선생님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 보시는 오른쪽과 왼쪽 앞에 수업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